결승 진출보다 더 큰 논란이 터졌다. 아르헨티나가 잉글랜드를 꺾고 월드컵 결승에 진출한 직후 펼친 한 장의 플래카드가 국제축구연맹 피파의 징계 가능성으로 이어지며 전 세계 축구계가 술렁이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월드컵 준결승에서 잉글랜드를 2대1로 꺾고 2회 연속 월드컵 결승 진출에 성공했다. 경기 종료 후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승리 세리머니 도중 일부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정치적 메시지가 적힌 플래카드를 펼친 것이다. 아르헨티나 선수 지오바니 로 셀소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는 팬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과정에서 포클랜드 제도는 아르헨티나의 영토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어 올렸다. 해당 장면은 경기장 중계 화면과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고 전 세계 축구 팬들의 뜨거운 논쟁을 불러왔다. 포클랜드 제도는 영국과 아르헨티나 사이에서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영토 분쟁 지역이다. 1982년에는 이 문제로 실제 전쟁까지 벌어졌고 수백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현재도 영유권을 둘러싼 외교적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매우 민감한 국제 문제다. 이 때문에 스포츠 경기장에서 해당 사안을 정치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국제 스포츠 규정상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여진다. 피파 역시 정치적, 종교적, 상업적 메시지를 경기장 안에서 표현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경기장 안에서 선수들이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현수막이나 플래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아르헨티나 현지 언론 클라린은 이번 행동이 피파 윤리 규정과 경기 운영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 BBC도 같은 내용을 전하며 피파가 해당 장면을 공식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BBC는 과거 사례까지 함께 소개했다.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된 사례는 2012 런던 올림픽 당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박종호 사건이다. 당시 박종호는 동메달 결정전 승리 이후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었다. 피파는 이를 정치적 표현으로 판단했고 결국 메달 수여가 보류됐으며 이후 국제대회 출전 정지 징계까지 내려졌다. 당시 사건은 국제 스포츠에서 정치적 표현이 얼마나 엄격하게 다뤄지는지를 보여준 대표 사례로 남아있다. BBC는 이번 아르헨티나 사례 역시 같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피파 징계위원회가 정치적 메시지 노출이라고 판단할 경우 플래카드를 들었던 선수 개인에게 경고나 출전 정지, 벌금 등의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일부에서는 팀 전체에 대한 제재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대상은 로 셀소,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그리고 당시 함께 있었던 일부 선수들이다. 다만 피파는 아직 공식 조사 여부를 발표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축구와 정치의 경계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국가대표 선수들에게는 애국심 표현일 수 있지만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는 정치적 중립 원칙이 더욱 우선시되기 때문이다. 특히 월드컵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가 참가하는 국제대회인 만큼 특정 국가 간 분쟁이나 정치적 메시지가 경기장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피파는 매우 경계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내부에서는 선수들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포클랜드 제도는 아르헨티나 국민들에게 매우 민감한 역사적 문제이며 국가적 상징이라는 의견도 있다. 반면 영국 언론과 해외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국제 스포츠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아르헨티나는 월드컵 2회 연속 우승이라는 역사적인 도전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결승전을 앞둔 시점에서 축구가 아닌 정치적 논란이 대표팀을 둘러싸기 시작했다. 피파가 실제 징계 절차에 들어갈지 아니면 경고 수준에서 마무리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분명한 것은 결승 진출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펼친 한 장의 플래카드가 월드컵 결승을 앞둔 아르헨티나 대표팀의 또 하나의 예상치 못한 변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